네, 오늘 시그널 픽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천만 시민과 함께하고 계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정치 시그널 첫 방송에 인터뷰하러 나와주셨는데 오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뭐 축하드릴 일이 많은 날인데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안타깝게 시청 공무원들도 좀 사망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빈소도 직접 조문을 하셨던데 이게 서울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대책 마련을 좀 고심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고민하고 계세요? 예, 이번 사고는 누구라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충격이 크신 것 같고요. 예. 뭐 다각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이제 급발진 사고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무래도 그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반사신경이 작동하는 게 조금씩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연령으로 뭐 65세다, 70세다 이렇게 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이런 걸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70세라 하더라도 신체 나이는 40대, 50대인 분도 계시고 예. 또 뭐 60대라 하더라도 신체 나이는 80대, 90대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뭔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간부회의 때 그걸 좀 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적성검사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신경을 요즘에 과학기술 이 측정기기가 좋아져서 이 시뮬레이션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적성 검사를 좀 강화해서 연세가 드시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네. 아마 비교적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 페달 오작동 내지는 오조작 시에 기계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도록 돼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요즘엔 뭐 AI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엑셀로 발이 가는데 앞에 한 10m 전방에 예를 들어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기계가 알아서 그걸 뭐 요즘에 레이더나 라이더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감지 센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2주년 맞이하셔서 기자간담회도 여섰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의 랜드마크는 시민의 일상혁명이다. 뭐 요 말만 들으면 어떤 건지 좀 상상은 하게 됩니다만 바로 딱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상혁명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구든지 시장을 하게 되면 예. 뭐 당신의 업적은 뭐냐. 이제 이걸 질문을 하실 때 당신의 청계천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네. 특히 기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사실 그게 아주 패러다임이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누가 되면 무슨 업적을 남겼다. 이걸 네. 하드웨어로 예. 그러니까 건축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천만 도시를 경영함에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소소한 변화지만 그게 쌓이면 엄청나게 많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이제는 좀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예. 하루하루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지금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도 서울 시민이어서 그리고 뭐 경기도민도 서울시가 진행하는 뭐 정책의 혜택을 입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밀리언셀러 오세훈이다라고 해서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아니면 손목 닥터 9988 그리고 심지어 서울 라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건 이제 손목 닥터 9988이라고 예. 이 하루에 한 8,000보 걸으시면 포인트가 나가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는 건데 지금 1,000만 시민 중에 이거를 지금 120만 정도가 쓰고 계세요. 네.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그러네요. 도시에 예. 이런 성공한 정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8,000보씩 닷새를 걸으면 또 추가 포인트가 나가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맥시멈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인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묘하게 사람의 그 승부 근성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그렇겠어요. 해서 네. 예,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자주 걷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예. 아마 전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걷는 거를 즐기시게 되면 습관을 하게 되면 아마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이 될 정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정말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도시 프로젝트, 정원도시라는 예. 건 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살이를 하시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으세요. 예. 근데 과거에는 대형 공원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동안에 몇 번의 조그마한 크기의 녹지 공간이라도 옆으로 걸으면서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생활에 굉장히 뭐 힐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 음. 그리고 상쾌하잖아요. 예. 예, 도시라는 게 녹지 공간이 많으면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1,007개를 3년 동안 만들겠다 발표를 했더니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상의 하나하나의 변화, 지금 뭐 한강변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뭐 반포 한강공원이나 여의도 한강공원 또 뚝섬 한강공원 같은 거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연간 뭐 지금 연인원 수억 명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주말이면 다 공원으로 나가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예. 성공 사례가. 이제 네. 그래서 뭐 100만이 왔다 갔다 뭐 100만 명이 가입했다 이런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밀리언셀러 정책 뭐 제조기 뭐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과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예. 그 일상 속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이제 반환점 도는 순간에 밝히면서 예. 일상혁명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예, 그랬습니다. 아까 저희 스태프들끼리 얘기하면서 밀리언셀러 오세훈 너무 영어고 어려워서 그냥 백만돌이 오세훈 이러면 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만들면 100만이다. 저희가 하나 선물해 드렸습니다. 예, 채널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던데 안심소득이 2주년 되는 날입니까? 그거 네. 토론회 이따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심소득이 좀 기본소득이랑 비교가 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 같기는 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전국화하실 생각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전국화는 뭐 서울시장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예. 이제 제도가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제 확산이 될 텐데요.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걸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그런데 기본소득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기본소득은 범접할 수 없는 제도고요. 예. 기본소득은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안심소득은 묘하게도 보수 정론지를 자처하는 언론도 그렇고 또 이른바 진보 언론을 자처하는 언론도 둘 다 좋아합니다. 네. 뭐 특정 언론을 거명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기가 채널 A니까 오늘 네.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안심소득 2주년 맞아서 기대가 크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이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제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야, 저 오세훈 안심소득 하자는 거 보니까 저거 좌파기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 배격한다고 아예 딱 제목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우상박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돕는데 예. 예, 많이 버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까지 합산해서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설계가. 네. 예. 그다음에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 이상은 이제 도움을 못 받죠. 졸업을 하는데 네. 재미있다기보다도 정말 보람 있는 것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자 제도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예. 돈을 더 벌면 자격을 뺏기니까. 박탈되니까 예. 받으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돼서. 근데 이 제도는 정반대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네. 일을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실험을 했는데 소득 탈피율이라고 그러는 게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 때는 0.07% 미미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소득 탈피율이 4.8%가 나왔고요. 소득 증가한 분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이 22%.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수 정론지들도 전부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 분들을 점점 게으르게 만드는 게 현행제도인데 네. 어려운 분들을 일에 달려들도록 만드는구나. 이래서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예. 진보지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딱 생각하시는 게 야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오해들도 하실 텐데 많이 계산을 들어갈 하면 것 같은데요? 많이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예. 감당 가능하고요. 첫째는 두 네. 번째는 이걸 하게 되면 다른 복지들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통폐합하니까 네.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안심소득 반대 개념인 기본소득을 계속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궤변 중에 백미다라고까지 말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대선에 이게 좀 두 가지 이슈가 충돌하는 이슈로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안심소득 이걸 소득보장 실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3년이 되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2,000가구 정도의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3,500가구 기존의 기초수급자 대조군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계속 패턴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나, 네. 소비 성향은 어떤가, 이게 과연 이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나, 이것들을 학자들이 지금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3년 뒤쯤에는 이제 1년 반 뒤면은 나오죠. 결과가. 아, 그렇군요. 예, 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요. 비교가 되면 아마 기본소득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3년 뒤라고 하니까 3년 뒤에 대선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네. 사실 월요일에 기자간담회 때도 기자들이 이제 대권 질문을 했는데 그건 뭐 나를 뽑아준 서울시 유권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음 대선 때 뭐 두 분 다 대권 주자다 보니까 이걸로 좀 충돌을 하시거나 이제 경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생각 좀 사실 더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 안심소득을 처음에 구상하고 공약을 하고 제가 시장이 돼서 서울시에서 이런 그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도 대선 출마를 고려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대선에서 본선에서 붙으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아마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될 거다. 네.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다행스럽게 서울시에 와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음에 출마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인재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자꾸 뭐 대선 다음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을 답변하는 게 참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대통령께서 현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2년 하셨고 3년 남았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대권 얘기하는 거는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냥 논란이 있었던 거 아무래도 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달이 안 돼서 좀 이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데 광화문에 태극기 개양대 네. 건립하는 거 네. 이걸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또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처음에 취지는 뭐 6.25 참전 용사들 만나서 설명도 하셨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는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될지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하면 오해가 상당 부분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처음에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쑥 그림을 좀 내놓은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귀를 크게 열고 어떤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직접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이번에는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예, 계획이시군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그 실무부서 국장님이 하셨는데 예. 이제 거기엔 뭐 뜻이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어떤 취지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는 게 사실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님이 뭐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6월에 보면 전신 수영복 입고 한강에서 수영하시는 모습 이런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 전에 뭐 다른 시장들에게서는 못 봤던 모습 같아서 이게 건강을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시민들도 다 같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신 건가요? 이제 서울시의 모토 비전이 동행 매력 특별시죠. 예. 약자와 동행한다. 또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아마 그거 두 개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일 겁니다. 네. 아까 손목닥터 9988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인류의 공통의 소망은
건강 장수 아닙니까? 네. 건강하게 정말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런 뜻으로 손목 닥터 9988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요즘에 굉장히 좋은 바탕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 더 뛰기 좋은 서울, 그리고 뛰시도록 유도하는 정책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펼쳐서 정말 서울시를 전 세계 메가폴리스,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그리고 거의 뭐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도시. 예. 이걸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갖가지 그런 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정원도시 프로젝트도 그렇고 손목닥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당, 그러니까 당류 섭취를 줄이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 보급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체계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건강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모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치 시그널이고 지금 다 뭐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정치인 오세훈의 어떤 얘기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전당대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전과 품격 있는 대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4명의 당대표들의 어떤 전당대회 과정이 좀 품격이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신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해석이야 뭐 지켜보시는 분들이 예.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도자, 특히 정당의 대표는 당이라는 거는 비전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다음 선거에 이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예.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빠진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엊그저께 뭐 5분 비전 발표인가 이거 보고 좀 실망은 했어요. 4명의 후보가 다 좀 실망스러우시던가요? 시간을 너무 짧게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체계적인 비전, 짧은 시간에도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야 간에 이전 투구 양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론이 상대방이 품격을 잃어버릴수록 오히려 품격이 더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다.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아무리 상대방이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전과 품격이 기본적인 요건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아까 네. 안심소득이나 오늘 뭐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서울런이라는 것도 지금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이제 저소득층에 네. 그게 이제 출발선에는 공평하게 세우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우리 당에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들 약자 동행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한 50여 개의 약자 동행 정책을 전부 지수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정책을 펴는 도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크고요. 예. 이런 거를 이 정신을 서울시의 이런 약자 동행 정신을 그대로 동의하고 그 정당에서 우리 당에서 채택을 해서 전국화해 준다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예. 그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예. 예,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누구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돕겠다. 네. 뭐 화답이 온 후보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게 아마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라서 내가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뭐 이런 견제 심리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견제 심리라기보다는요. 예.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우리 당 지지자들 또 우리 당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래서 제가 안심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안심소득이다, 서울론이다, 약자동행 지수다, 뭐 동행식당이다, 온기창고다, 희망의 인문학이다 이게 다 어려운 분들 돕는 정책인데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인데 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좌파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해요. 예. 아니거든요. 우파일수록 이런 거 하는 게 네. 다음 집권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당 지지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이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말을 후보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네. 이렇게만 하면 나하고 손잡고 같이. 저는 뭐 다음 저 큰 선거에서 저하고 뭐 경쟁 관계에 있든 아니든 간에 이거 채택하면 그냥 그 순간에 공개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네. 제가 당내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꽤 계시긴 해요. 꽤 있으시겠죠. 서울시장님이신데요. 예. 서울시에도 당협이 몇 개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후보 만나시는 걸로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침에 조찬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약자와의 동행 저 지지합니다 이러면 도와주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이런 기조를 예. 동의를 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그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죠. 예. 저 오 시장님은 일단 한동훈 후보를 만난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도 못 만났고 이철우 지사도 못 만났어요. 그 안 만나겠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나고 있는 단체장들은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각자 정치적인 판단이 있고 노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선관위에서도 우려를 할 정도로 후보들 간에 비전 경쟁보다는 좀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것은 한동훈 후보가 되면 배신할 것이다. 배신의 정치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후보들 간에 좀 다투는 모습은 당원들이 보시기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히려 당원들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계실 거고요. 예. 그것은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와 또 그 1년 후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배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용어 지금부터 쓰지 말고 누가 윤석열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정부로 만들 것이냐를 놓고 경쟁하자. 네. 표현을 이렇게만 바꾸면 뜻은 같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 여의도 문법 안 쓴다, 용어 안 쓴다 그러셨던 분조차도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의도 문법에 지금 슬슬 젖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임기 반환쯤도 돌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좀 표현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표현만 바뀌는 것 같지만 당정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네. 누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당을 이끌 사람이냐 아니면 누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랑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냐는 예.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다른 시장 얘기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님 얘기는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뭐 거의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우리 선거 캠프에 뭐 좌장이라 할 정도로 오히려 그게 선거 운동이 되고 있다라고 결과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네, 비판을 엄청 날서게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갑자기 그래서 오 시장님을 언급을 했거든요. 뭐 한동훈 후보의 어떤 셀카를 자주 찍는 모습을 비판을 하면서 오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를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글을 굳이 붙이셨어요. 네. 이거 왜 붙이신 걸까요? 혹시 두 분 얘기 나눠보셨어요? 최근에는 통화한 적은 없고요. 예. 뭐 이건 에피소드인데 그 말씀하신 직후에 예. 제가 홍준표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 인사 하셨군요.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가 답신이 왔어요. 예. 광화문의 태극기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한 줄 왔어요. 그러세요? 네. 태극기 지지를 굳이 받으셨군요. 이거 보내셨다가. 뭐 약간의 뭐 애정이 담긴 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잘생겼다 그러는데 고맙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쓰신 글을 보니까 뭐 북핵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하시면서 행정가의 면모만 보이시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좀 이제 굵직한 외교 네. 이슈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없으셔서 글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 잠재력 강화 이걸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거 뭐 어떤 이유에서 좀 하신 얘기인가요? 사실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예. 우리가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핵 잠재력의 고양, 핵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은 예.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면 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하던 지론인데요. 예. 사실은 우리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다 갖추고 있어요.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있고 못 만들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원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와글와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자주 독립국이 왜 핵이 없는 게 정상이냐. 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냐. 만들자라는 네.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간에 협정을 맺고 뭔가 네. 이 안보에 대해서 틀을 잡아갈 때 예. 하나라도 더 받아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끼리 좀 논쟁이라도 해야.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는 혹은 의지가 없어서 핵을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이슈가 불거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다. 네.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네. 우리는 뭐 원천적으로 우리는 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 만드는 건 관심 없고 그냥 전술핵 재배치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를 들면 네. 어떨 때 협상력이 올라갈까요? 그건 뭐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원리인데 예. 협상의 원리인데 예. 그 얘기만 하면 뭐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뭐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네. 7, 8년 전에 그런 얘기 할 때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뭐 돌출적인 발언으로 치부됐는데 네. 요즘에는 이 정도 발언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저 그리고 듣다 보니 또 궁금한 거 질문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보면은 한 며칠 연속으로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좀 비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제도 하나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이 대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계속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정말 뭐 1인 체제로 만든 것까지야 그건 뭐 다른 당 사정이니까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정치권을 전부 볼모 잡아가지고 본인의 형사 재판에 어떤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네. 최근에 검사 탄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예. 수사 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아니 법정에 나가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사실은 또 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한테까지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뭐 심지어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가면서 검사 탄핵을 하니까 그렇게 판사를 겁을 주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네. 사법권은 독립돼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인데 예. 수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인데 네. 그걸 지금 다수의석을 활용해서 계속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음. 그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문제는 네. 뭐냐 하면요. 탄핵을 이렇게 일상화해 놓으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장관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탄핵하겠다, 네. 판사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탄핵을 일상화해 놓으면요.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네. 그러면 그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굴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 이게 흔드는 거거든요. 네. 기반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음. 결국은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예. 매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건 공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죠. 예.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잘못하는 건 전부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됩니다. 사당화해놨으니까요. 네. 일극 체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기는 해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님과는 뭐 저출생 대책 얘기도 나눌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백만돌이 별명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네, 네, 자주 써주십시오. 네, 오세훈 시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